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성문 씨 나온 그 인터뷰 나온 걸 갖다가 그 뭐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성문 씨가 저랑 나이가 같아. 저 양반이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저랑 나이가 같아요. 심지어 저보다 생일이 늦어. 11월 15일이야. 생일이 저보다 늦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달 더 살았는데, 그런데 이성문 씨가 그 고향이 울릉도인가 봐요. 울릉종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원래 대학을 86학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재수해가지고 성균관대 법대를 갔다가 졸업했어요. 그래서 뭐 울릉도도 저 2번 가봤는데 울릉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서울에서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것보다 울릉도에서 공부하는 거는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재수했지만 그 울릉도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 딱 나와가지고 사법 시험도 그렇게 늦지 않게 붙었어요. 그 94년도에 사법연수원 26기로 그 합격을 갖다가 했는데, 연수원 26기가 누구냐면 심우정 총장이에요. 심우정 총장.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맞다. 심우정 총장이 연수원 26기지. 심우정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하자마자 그 연수원 수료하자마자 뭐 판검사 이렇게 임용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 개업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저 이성문 씨가 조금 변호사로서 독특한 게,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가면은 그 행담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담 오션파크에 대표를 지냈어요. 대표를. 그게 언제냐면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그 2012년도에 그 변호사 하면서 행담 오션파크의 대표를 했는데 그냥 대표가 아니고 그 행담 오션파크 주식회사의 주식을 24만 주 60%를 보유한 오너급 대표를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성문 씨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도 밝고 그런 거를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꿈도 못 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변호사 하기도 그냥 헉헉거리는데, 저 양반은 변호사도 하면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투자도 하면서 그다음 뭣도 하면서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천대유가 언제 생겼다고? 2015년 2월 6일에, 정확히 2월 6일에. 그런데 그 화천대유의 대표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왜 화천대유의 대표를 어떻게 맡게 됐느냐? 그 저 이성문하고 2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김만배였거든요. 김만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균관대 뭐 동양철학관과 뭐 유학관과 어쨌든 성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자를 했는데 기자 중에서도 법조 기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성문 씨는 뭐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성대 출신의 이제 법률가니까 20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김만배 씨가 그 2015년 1월에 이성문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이 변호사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화천대유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거기 대표를 갖다가 맡아줘 해가지고 화천대유를 갖다가 대표가 돼가지고 무려 6년 넘게 6년 반 동안, 만약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갖다가 했었을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계속 저 화천대유에 대표를 했을 텐데, 대장동 건이 빵 하고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딱 물러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느냐. 첫 번째로, 그런데 그 20년 직이라고 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변호사니까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화천대유나 김만배 일당하고는 관련이 없다. 왜 관련이 없느냐? 김만배 일당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김만배는 나를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김만배가 돈을 줬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공산당설이 그때부터 딱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김만배가 그 이재명 보고 공산당이라고 했다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김만배가 이재명 보고 그 신앙림하고 녹취록 그거 할 때 아 이재명 공산당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만배가 이재명이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쫙 했잖아요. 거짓말을 갖다가 뭐뭐뭐 했었습니까? 첫 번째 형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나 검사 사칭한 적 없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장동에서 내가 5,500억 결제 한번 딱 해가지고 5,5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대통령 되면요 이재명 대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결제 한번 딱 하면 하늘에서 13조가 그냥 딱 떨어져가지고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쫙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 나와가지고 김병양 시장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검사 사칭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사건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5,500억짜리 대장동 사건.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이성문 조금 전에 봤던 변호사 이성문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증인으로. 왜 증인으로 나왔습니까? 아 내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 화천대유가 대장동을 갖다가 진행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증언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얻을 이익은 5,500억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5,500억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남시의 그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그 공무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서판교 터널이 그 안에 5,500억 구성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22억 대장동에서 막 수조 원이 그 1조 조 단위의 그 돈이 떨어졌는데 성남도계공은 50%를 넘는 지분을 갖고도 그 1,822억을 갖다가 먹고 떨어져. 넌 1,822억 먹고 떨어져. 이게 그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문기 씨 같은 사람이 추가이익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추가이익이 4천억이 넘게 그때까지만 해도 4천억이 넘게 지금까지 치면 더 났을 거야 아마. 그거를 고스란히 김만배 일당이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남시에서 5,500억이 이득이 났다라고 이재명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1,822억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비용 한 2,500억 그러면 한 4천억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판교 터널 공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문하고 그 성남시 공무원의 말이 틀려. 그 성남시 공무원은 서판교 터널은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게 그 성남시한테 돈이 더 들어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성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었고 그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막 우겨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화천대유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남시가 공산당이냐 성남시가 빨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증언에 있고 그걸 갖다가 김만배가 녹취록에다 신앙림하고 녹취록에다가 아마 심어놨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거 봐라 쟤네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성문이 증언을 하면서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얻을 이익은 5,503억이 확정적이다. 그때까지 5,503억이 다 안 나왔거든요. 장래 있을 이익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화천대유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것도 유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증언을 해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성남시 뭐 이재명 빨갱이 이런 이야기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진술을 갖다가 했냐면, 만배형이 유동규하고 김만배는 의형제 아닙니까? 원래 의형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였는데 세 명이서 의형제였단 말이에요. 뭐 그 삼총사 같이.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만배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대장동 하면서 이제 끼이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배형이 돈도 제일 많고 만배형이 나이도 제일 많고, 물론 그 뒤에 정진상의 힘은 더 셌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김만배가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018년도부터 대장동 수익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성문이 증언을 한 게 언제 증언을 갖다가 했느냐, 2018년 12월이나 2019년 1월, 2월 이 정도의 그 증언을 갖다가 했을 텐데, 근데 이미 김만배가 2018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장동 수익이 2018년부터 나오고 이제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재명과의 유착 관계를 은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뭔가가 뺏긴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으로부터 막 많은 것들을 갖다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가야지 안전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공산당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 아,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산당 이야기를 처음 한 거는 김만배네.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 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뺏어간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밑에 있는 똘마니들한테 쫙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산당 이야기는 2018년에 그 자기 그 패밀리 그 뭐 이성문 뭐 등등등 뭐 유동규 뭐 등등등 그 패밀리한테, 야, 이재명하고 유착관계 은폐해야 되니까 이재명하고 사이가 나쁜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공산당으로 몰아야 된다. 이렇게 지령을 내렸는데 그 지령을 써먹을 기회가 생겼으니 그게 언제다?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써먹을 기회가 났는데, 이때 등장한 타자는 누구다? 이성문이다. 이성문이 증언을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성남시 공산당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언제 써먹었느냐, 2022년도에 2021년 말 2022년도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이재명 너무 미워가지고 우리는 이재명을 갖다가 공산당 했다라고 김만배가 또 그 반복을 갖다가 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야, 나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나한테 돈 줬겠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호도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드러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성문은 화천대유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만배 일당이죠. 저기 제가 봤을 때는 이성문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던 것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2021년 8월 31일에 경기도 무슨 건설지인가 무슨 그 지방지에 이 드디어 이게 딱 떴어요. 이걸 갖다 뒤에서 이렇게 그 제보를 했던 거는 이낙연 캠프였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뜨니까 한 2주 보름 정도 지난 9월 18일에 이 이성문 변호사가 그 당시까지는 화천대유 대표였어요. 이성문 대표가 한국일보하고, 왜 한국일보입니까? 그게 김만배가 한국일보 출신이잖아. 한국일보에 또 뭐 기자 한 분 있었는데, 뭐 저도 아는 분인데, 그 한국일보 기자도 얼마 전에 세상을 갖다 뜨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한국일보하고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저 이성문이. 그래서 그 인터뷰한 거 그거 그 사진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 저게 이제 저거 말고 아까 처음에 뭐 보여줬던 사진 그거 말고 뉴스에 말고 아침에 보내줬던 것 같은데, 어제 보내줬나? 어쨌든 뭐 그냥 대충 하나 띄워주세요. 어쨌든 한국일보에 9월 18일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성문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회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한 그런 부정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이성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절주절 막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성남애들이 자본금이 50억인데 성남 도계공이 25억에다가 뭐 얼마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천대유가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전문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경영은 김만배는 전혀 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나 변호사 이성문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갖다가 했나 보다. 변호사는 그래도 바를 줄 알고 꼭 그런 것도 아닌데 나 이성문 변호사가 회사 경영 전적으로 했는데 내가 비자금 전혀 없었고 뇌물도 전혀 없었고 부정청탁도 전혀 없었다. 정말 억울하다. 이 인터뷰를 2021년 9월 18일에 해요. 9월 18일에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웃기다고 보여지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PD님 고거 기사 2024년 6월 기사 저 며칠 전에 났던 기사 그 인터뷰는 김만배가 다 시킨 거였다라고 자백을 갖다가 했어. 그래서 이성문 변호사가 지난 한 6월 달쯤에 그 2024년 6월 달쯤에 검찰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자기가 억울하다. 회사 경영 전적으로 나 이성문이 다 했고 비자금도 없었고 뇌물도 없었고 부정청탁도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진짜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결탁된 부정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난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두고 볼 수 없어서 인터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터뷰가 김만배에 의해서 의도되고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지난 2024년 6월 달에 그렇게 쭉 밝혔는데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인할 수가 없느냐? 성남 도계공에 그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천대유에 직원이 몇 명 있었느냐? 사원이 16명 있었어요. 사원이. 그런데 고문은 몇 명 있었느냐? 고문은 30명 있었어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사원이 16명인데 고문이 사원보다도 정식 사원보다도 더 많아. 그런데 그 고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번 타자 권순일, 2번 타자 박영수, 3번 타자 원유철. 지난번에 이제 뭐 여당의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이었죠. 그 다음에 강찬우라고 수원지검장, 그 다음에 이경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고문들이 진짜로 한 명 모시기도 어려운 사람을 30명이나 모셔놓은 거야. 그 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6명. 그런데 16명 중에 이성문 변호사 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한성이라고 이화영 부지사의 보좌관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화천대유 공동대표였어요. 그 사람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박영수의 딸. 박영수 고문의 딸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 여기에 팀장하고 있었어요. 팀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곽병채. 퇴직금 얼마 받았습니까? 50억 받았지. 그러면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서 보상팀장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CPA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대교 주식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도 근무했었고 그런데 박영수 딸은 뭐 아파트 받았대나 뭐 했대나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으면 박영수 딸은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 변호사를 하려면 남욱 이성문 이런 사람들 같이 해야 돼. 이성문 씨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화천대유하고 2020년 6월에 성과급 계약을 갖다가 했는데 성과급을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대표야. 그 다음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대표한테 성과급 주는 걸로. 성과급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성과급이 120억이요. 120억. 그러니까 이성문 변호사 저보다도 몇 달 나이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저보다 훨씬 잘했던 것 같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화천대유에 자기 셀프 성과급을 120억 책정하고 곽병채한테는 그 50억 주고 박영수 딸한테는 얼마 줬는지 모르고 박영수는 상임 고문이었어요. 그 뭐 박영수가 뭐 200억 내놔라 얼마 내놔라 뭐 그랬다는 이야기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박영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될 때까지 상임 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으로 임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임 고문 자리를 내려놨어요. 참 박영수 같은 사람도 웃긴 사람이에요. 왜 웃긴 사람이냐면은 돈 벌려면 처음부터까지 초지일관 돈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좀 폼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면 관리를 좀 하든지 돈은 돈대로 벌고 싶고 그 다음엔 특검 같은 거 뭐 근사해 보이는 건 근사해 보이는 것들 다 하고 싶고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 화천대유가 원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추가 보상금 5천만 원을 갖다가 준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에 있던 원주민들은 이 땅을 갖다가 수용당하는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제적으로 땅을 뺏기는 건데 강제적으로 땅 뺏길 때 제값 주고 다 뺏깁니까? 수용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멀쩡히 대장동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평당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상금 50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서 삽니까? 그러면은 성남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막 반발을 갖다 하니까 이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대표가 원주민들한테 5천만 원씩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켜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회사 사정이 나빠졌대. 그러면서 자기 셀프 성과급은 120억, 곽병채한테는 50억, 박영수 딸한테는 얼마 줬는지 모르고 그동안에 이제 권순일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1,000만 원, 몇천만 원, 1,000만 원 넘게 주고 이랬으면서 그 원주민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공무원 정치인과 결탁되고 부정한 행위를 단 한 건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고문을 이렇게 대법관 무슨 검사장 막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을 30명 넘게 자기 회사 사원들의 2배나 되는 그러한 고문들을 갖다가 두고 있었으면서 공무원 정치인 결탁 부정행위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성문 대표가 화천대유에서 자기 회사에서 돈을 빌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업무상 배임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015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얼마를 갖다가 빌리느냐? 102억을 빌려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이 회사로부터 얼마를 빌리느냐? 102억을 갖다가 빌린 거야. 그냥 빼먹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02억 중에 62억 내지 66억은 채무자가 누구다? 김만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김만배한테 빌려주면 되는데 왜 이성문이 자기가 빌립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 62억 내지 66억 가지고 김만배가 무슨 짓을 했는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 어떤 녹취록이 있느냐? 그 유명한 정영학 녹취록이 있는데 그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2020년 3월에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여기에다가 102억만 있는 게 아니고 2019년에는 그 이성문이 천화동인 1호에서 133억을 빌려요. 그 다음에 그 133억을 갖다가 빌리고 화천대유에서 빌렸던 그 102억을 갖다가 갚아버리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에서 473억을 갖다가 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문의 그 133억 그 빌린 돈을 다 변제를 갖다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이성문이 화천대유 그 다음에 천화동인에서 빌린 돈은 다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누구다? 대신 갚아줬으니까 누가 김만배가. 그러면은 김만배 채무란 이야기지.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20년 3월에 아직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그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그 김만배가 하는 이야기를 정영학이
몰래 녹취를 갖다 몰래 녹취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어떻게 됐냐면 김만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돈이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한테 왔어도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텐데 나를 뭐로 처벌할 거야. 그 이야기 뭐냐면은 어떤 돈이 나한테 왔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전달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나는 그런 말 안 할 거야. 그런 말 안 하면은 나를 뭐라고 처벌할 건데. 그 다음에 김만배는 이성문이 대학교 후배고 이 변호사 야 성문아 야 우리 성대 어쩌고 저쩌고 이랬지만 속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래도 믿지는 않은 것 같아. 완전히 믿지는 않은 것 같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성문이가 검찰에 협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내 입을 열 거냐 이런 거예요. 이성문은 검찰에 협조할지 몰라. 하지만 난 입 안 열 거야. 진짜로 김만배는 지금까지 입을 안 열고 있어요. 그냥 내가 노름에서 날렸다라고 하면 끝이야. 요즘은 노름 안 하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나 저기 그 카지노 갔어. 카지노 가가 그럼 기록이 남나? 나 그러면 저기 필리핀 갔어. 거기 가가지고 한 100억 200억 그냥 날려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 이게 녹취록에 생생히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와 이 녹취록을 뒷받침해 줄 만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화천대유 천화동인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빌렸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입만 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자해행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극단적 선택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하는 척을 갖다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만배가 입을 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입이 열릴 것인가? 어쨌든 그냥 그런 생각이 쭉 들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성문 변호사가 2021년 9월에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회사는 부도덕하지도 않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곽상도 의원 구속됐었죠. 박영수 저 특검 구속됐었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실형도 유죄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권순일 누구 할 거 없이 그다음에 이 돈이 굉장히 희한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때 9월 18일에 한 인터뷰는 다 김만배가 시킨 것이었다. 다 뻥이었다. 그런 식으로 저 기사였어요. 저 기사. 저게 이제 9월 19일 기사인데 인터뷰는 9월 18일 날 했었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저런 일이 딱 있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문 씨가 김만배하고 아주 그냥 최측근으로서 화천대유의 그 실질적인 뭐 그런 좌지우지하고 화천대유에서 뭐 수백억을 갖다가 받아 쓰고 뭐 이렇게 장난을 갖다가 많이 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문기 처장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찾아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 다음에 이성문 변호사가 김문기 처장을 만났어요. 2021년 12월 21일 2시 반에 성남 도계공 찾아갔어요. 이성문이 찾아가가지고 김문기 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김 처장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좀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완강히 거부했어요. 나는 당신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이 변호사 나가 이랬대요. 진짜로 나 당신하고 만나기 싫어.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거예요. 둘이 만나지 못하고 김문기 처장이 만남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지.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간 뒤에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6시간 반 뒤에 6시간 뒤에 정확히 6시간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가 않냐면 죽을 사람이 못하러 힘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봅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저 변호사고 뭐 법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저보고도 지금 당장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쳐라 그러면 제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공인중개사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저도 최소한 뭐 한 달이나 뭐 얼마나 제가 안 받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시간 딱 잡고 그래도 쭉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문기 처장 같은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려고 6개월을 공부했겠습니까? 1년을 공부했겠습니까? 2년을 공부했겠습니까? 모르지만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이거 화천대유하고 뭐 그다음에 그 대장동 사업하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바빴을 텐데 그런데 그 뭐야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밤에 그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눈도 침침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내가 이제 그 직장에서 잘릴지 몰라. 그러면 내가 저기 공인중개사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 애들 조금이라도 더 애들 이제 그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데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지.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 내가 진짜 한 65세, 70세까지는 벌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공인중개사가 필요해. 그렇게 꾸역꾸역 힘든 거 진짜 밤잠 안 자고 그냥 고생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왜 죽습니까? 나는 진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거면 공인중개사 따지나 말지. 공인중개사 땄으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시지. 저는 그런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랬으면 저렇게 세상을 갖다가 떴을까. 그런데 그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죽음의 비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왜 죽었는지는 당사자 그 김문기 처장님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유동규는 몰라요. 유동규는 왜 모르냐면 그때 유동규는 깜빵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내가 그때 구속되지 않고 김문기 씨 옆에 있었으면 저 양반 안 죽었을지 모르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유동규가 김문기를 불러들였거든. 성남 도계공으로. 나이는 유동규가 3살 어린데 어이 그 저기 뭐 문기 저기 그 뭐야 문기 형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저기 이제 성남 뭐 이제 시설공단 도계공 되고 그러니까 그 형님 여기서 그냥 일해 내가 거기 본부장인데 그냥 내 밑에서 일해 내가 잘해줄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건설회사 무슨 영업부장인가 하다가 잠깐 실직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처장이 불러가지고 본부장이 불러가지고 처장을 갖다가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그때 내가 문기영 그 성남 도계공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저 양반 저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도 그 사모님하고 가끔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이렇게 서로 안부 전하는 그런 사이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님의 죽음의 비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유동규도 아니고 김문기 처장의 사모님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성문 변호사다. 그 다음에 그 이성문 변호사와 함께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의논했을 김만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지나가고 다음 달이면 이제 그 김문기 처장님의 죽음과 관련된 재판은 1심 재판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다라고 하면은 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최후 진술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요만큼만 남아 있을 뿐이고 당사자 신문할 때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은 그 당사자 신문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예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김문기 씨가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지난주에 그 유동규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김문기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성문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 그 다음에 채널A 그런 그 종편에서 나왔던 거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김문기 처장이 기억이 안 나고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급이고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 같은 사람하고 말 섞는 거는 뭐다? 채통을 갖다가 상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정확한 그 워딩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 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성남시장이 얼마나 높은 직업이 그거라고 제가 공을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그 당사자 신문에 나와가지고 아니 김문기 씨하고 같이 골프도 쳤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공 치는데 아주 그냥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가지고 딱 치면은 세칸이 그냥 그 투혼이 딱 돼가지고 버디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볼을 쳤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 그 기억도 안 나. 그 다음에 김문기 같은 하위 직원들과는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 같은 건 내가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일개 성남시장이 자기가 채통 떨어지게 하위 직원하고 이야기를 잡담 같은 거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 양반이 저 끝까지 올라가면 우리 같은 일개 그 국민들은 진짜 개돼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그 위반 그 판결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제 판결 선고할 건데 국민들의 상식에 걸맞는 국민들 상식을 떠나가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